끼워넣기 컷오프냐? 아니야. 지금 2중 3중으로 이진숙 구하기의 전략일 뿐이야. 여러 가지 음모론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어제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시장 후보군이 9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3사람을 컷오프를 시켰고 결정적으로 주호영 6선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국회 부의장 주호영 컷오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어떤 투쟁의 심볼 이재명 정권 들어서 가장 상징적으로 핍박을 받고 자리에서 쫓겼지만 절대 고개 숙이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국민의힘의 단 한 명 남은 짠다르크 이진숙, 이런 제 이미지가 있었고 그동안 대구시에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1등을 차지한 이진숙. 근데 두 사람을 딱 동시에 잘라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주호영만 잘라내면 말들이 많을까 봐. 이진숙이 고성국하고 친하고 고성국이 이정현을 추천했고 그래서 이정현, 고성국, 이진숙 이 3사람의 커넥션이 마침내 장동혁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나중에 이진숙 주려고 그런 거야. 이런 논란이 있을까 봐. 주호영 잘라내고 이진숙도 껴넣어서 자른 것 아니냐. 1+1으로 잘라서 함께 잘라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주호영이 나중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유영아, 윤재옥, 추경호, 최은석 이 4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대구시장 최종 후보가 되면 그 자리에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거기에 이진숙을 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진숙은 대구시장보다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여의도로 올라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 주호영, 이진숙 이분들은 더 큰 일을 하실 분들이라 대구시장이 아니라 더 큰 일. 대구 시민들이 좀 속상하시겠어요. 야, 대구시장은 별거 아니라는 뜻이야? 이런 생각도 얼핏 들게 하는 그런 말을 왜 공관위원장이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가령 5선 이상 다선 의원은 공천 안 하기로 했다. 그런 원칙이 있어. 그럼 오케이. 근데 왜? 혹은 공천 주기 직전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로 임명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한다. 그런 원칙이 있었나요? 이진숙한테 그런 원칙 적용하는 겁니까? 주호영한테 그런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까?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칙이. 여론조사를 10번을 실시했는데 그때마다 이 두 사람은 맨 꼴찌여서 의미가 없다라든지 숫자가 동원됐다든지 또는 당원 당규에 뭐에 저촉이 된다든지 혹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기 직전에 정해놓은 6가지 원칙, 7가지 원칙 옛날에는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어긋난다든지 뭐가 있어야죠. 뭐가. 그냥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자기 말로 이분들은 더 큰일 할 뿐이니까 그냥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당연히 본인들이 반발하죠. 음모론들이 피어나오고.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되겠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주호영 의원은 6선 국회 부의장, TK의 핵심, 중진, 당내 영향력 상징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진숙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고
방통위원장에서 물러나자마자 바로 자기 집 근처에서 체포가 됐잖아요. 이진숙 위원장. 그때 대구에서 시장 후보로 인기가 치솟고 유력 후보고 전 국민이 다 알아보고 얼굴도 알아보고 이름도 알아보고 이진숙이 국회에 들어가면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제대로 싸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들 다 갖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도 1등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특정인 배제는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잘라낸 기준 나중에 큰일 하실 분들이다 이런 말 말고 기준 말이죠. 기준. 당헌 당규 어긋났다든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내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2, 3, 4, 5, 6, 7, 8 음주운전 3회 이상 걸린 자는 공천 주지 아니한다 이런 거 말이죠. 옛날에 있었잖아요. 집이 2채 이상은 공천 안 준다 이런 거. 그 있냐 말이요. 그래서 음모론이 또 뭐가 나오느냐. 예? 주호영 의원이 수성갑이거든요. 대구 수성갑. 우리로 치면 뭐 서울 강남 뭐 압구정동 뭐 이렇게 해당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하면은 수성갑이 이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공석이 되잖아요. 그때 한동훈이 거기 출마할까봐 한동훈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아니 우리 당장 오늘 방송 끝나고 점심자리에 가면 이런 얘기 또 할 겁니다. 주말 내내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떻게든 한동훈이 여의도 국회에 진입하는 건 막아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호영이 자기 국회의원직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정치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밥자리에서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한 뭐 고차원적인 그런 3차, 5차 방정식 푸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당사자들은 반발을 하고 있고 주호영 의원은 정치적 모략이다. 법적 판단 구하게 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납득 불가다. 거취를 포함해서 대응을 검토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진을 물갈이한다. 시그널 선거 때마다 중진들 물갈이한다. 이건 지겹었습니다. 이제는. 네, 지겹습니다. 아주. 그런데 중진을 물갈이하는 것도 좋은데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경선에 붙이면 되잖아요. 저는 참 궁금한 게 그겁니다. 경선에 붙이면 되잖아요. 경선에 붙이면 주호영이 1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수성갑이 그 자리가 비게 될 것이다. 그러면 수성갑에서 한동훈하고 이진숙하고 싸우게 될 것이다. 그때 한동훈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계산법. 아무튼 TK 지역의 기득권을 재편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 지도부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하고 이정현 공관위원 등 이 당권파들하고 그다음에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TK 의원들하고의 충돌 아니냐. 그 중앙당에서는 새 인물이 경쟁력이 있다 이런 논리인 거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존 조직이 있는 것 이걸 왜 깡그리 무시하느냐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친윤과 비윤의 이 충돌이다. 친윤 장동혁 지도체제, 비윤 대구 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적으로 비상하기 이전에 이미 대구에서 탄탄한 정치 기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도 마음에 정치적 빚이 없다. 그쪽하고 지금 중앙당하고 뭔가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전략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건데 대구는
무조건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곳이다. 누가 나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아마 이달 안으로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데 민주당 쪽입니다. 물론 거기에 40% 이상 지지율 나옵니다. 김부겸 전 총리. 그래서 대구시장 선거 절대 만만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법적 소송을 벌일 가능성, 뭐 법적 판단 구하겠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공천 문제는 법원에서 안 끼어들려고 그럽니다. 이건 당 내부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격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거기 끼어들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뭐 가처분 신청 낸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주호영, 이진숙, 컷오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들 보고 있습니다. 컷오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경선도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6명만. 그래서 정치적 파장을 보건대 TK 진영 내부적인 어떤 분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진 대 신진 그 분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결론을 내려드린다면 공천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 소송을 건다 어쩐다 이런 것도 상징적인 압박 수단일 뿐이다. 이제 변수는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어떤 입장 표명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인지 그걸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